밤이 왔습니다.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밤이 왔고요. 성당도 정말 아름답게 조명이 들어왔네요. 아 진짜 예쁘네. 그리고 보니까 벤치도 아주 작품이에요. 작품. 앉기 아까울 정도로 작품입니다. 근데 아까 중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뭐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달러 패권이 사라지고 다른 통화의 세계가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유로화가 패권을 달러로부터 넘겨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10년 전 20년 전 있었는데,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나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위안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의견들이 다들 분분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가 무너지고 돈을 막 풀고 있는 달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그 패권을 차지할까요? 경제력도 굉장히 점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2030년 35년이면은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7명 지나가는데 7명이 다 말하면서 가고 있어. 이게 딱 멕시코 스타일. 자 봅시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50년 안에. 근데 5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50년 뒤에는 거의 다 안 계실걸요. 뭐 있어도 뭐 90살 이상이니까 거의 뭐 사회 경제적인 활동은 거의 못하는 그런 나이 될 거고, 사실은 그 이상 살 필요도 없죠. 일단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가 그 통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을 하든 뭐 무역을 하든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지 그 통화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정말 중요한 그 기축통화로서의 신뢰,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달러를 통한 무역을 지향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도 달러 결제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 남미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사우디도 그러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위안화가 너무 잘하고 있긴 해요. 달러의 자리를 조금씩 잠식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부 결제, 그러니까 결제의 다변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달러가 너무 돈을 많이 풀고 있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돈을 풀어서 자기네들의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미국인데 그 문제를 정당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돈을 풀어서 그냥 그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배워서 다른 나라들도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하나의 정설,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화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바꿀까요? 다시 말해서 달러를 빼내고 그 자리에 위안화를 쳐넣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비중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무역의 비중이라든가 군사력 같은 것들, 그리고 예전에 냉전 시대 때 그 공고했던 민주화 세력, 민주화 국가들, 그 똘똘 뭉치는 그런 결속력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보면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고, 미국이 시키는 거 말 안 듣고 있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남미도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진짜 우방 중 하나였던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친중으로 많이 돌아서는 상태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반중인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반중인 분들이 위안화가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일시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는 않은 건 맞아. 근데 이게 중국이 망한 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중국은 계속해서 5%대 성장을 계속해서 쭉 하고 있고,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반중 노선으로 가고 친민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것에 쇠뇌가 돼 있어. 제가 리플 보면서 놀라요. 너무 무식한 그런 리플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제 리플들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신랄하게 까는 재미로 사는데, 근데 까다 보면은 이 잡초도 계속 까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TV라든가 여러 매스미디어에서부터 배워오는 그런 논조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일단 서방과 뭐 다른 여러 그 민주주의 우방들이 아무리 요즘에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달러와 이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2, 3년 안에 전쟁이 난다면 결국에는 유럽도, 바람 폈던 유럽도 다시금 달러로 붙을 거예요. 미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을 거고. 솔직히 저렇게 독재자가 나라를 꾸려가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나라의 통화를 어떻게 믿겠어요. 언제든지 독재자의 마음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싹 바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역을 할 수 있겠지만 위안화로 금융을 한다거나 기초통화로서의 그 위치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정부 재정적자가 지금 GDP의 130%나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뭐 전 세계가 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긴 하겠지만 정부가 망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는 봐요. 미국이 이렇게 망해버리면 정부가 막 파산해버리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뭐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디폴트지.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은 그 견고한 달러 패권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에 모든 무역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서가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의 붕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입니다. 무역. 원래 영국이 1800년대에 제조업이 미국에 비해서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의 그 제조업 공산품의 경쟁력이 미국한테 밀리게 됩니다. 아니, 당연한 게 뭘 하나 만들어도 미국이란 나라는 땅도 넓고 굉장히 풍요로운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나라도 작고 인건비도 비싸고 곡식의 소출도 미국보다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수출품들의 경쟁력이 영국은 미국한테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역의 규모가 영국과 미국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미국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들이 파운드화보다는 달러화를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필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 달러잖아요. 석유, 가장 중요한 석유 결제를 달러로 이렇게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편인데, 무역에 있어서의 그런 필요가 점점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1,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은 정말 그 전쟁 때문에 나라가 거의 반 망해버립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이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전쟁 특수도 있었지.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면 뭐 진주만 정도, 이 정도로서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기간이 100년 걸렸어요.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렇게 오는데 100년 걸린 거죠. 경제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영국을 앞지른 건 1800년대인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1900년대, 100년 지나서 가져오게 된 거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인터넷화돼 있고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50년 안에 그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를 전 세계 각국한테 주면서 이걸 만들어내고 시스템 같은 것도 그렇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걸 다 따져본다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까지는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생활이라든가 투자활동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뭐 달러가 망한다, 뭐 위안화가 올라온다, 뭐 위안화가 망한다,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더 이제 보시지 마세요. 이제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걸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치와와의 밤이 끝나갑니다.